네, 4.13 총선 이후 안개 속에 갇혔던 전국의 향후 행로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 언론사 보도편집국장과의 간담회를 통해서인데요. 결론을 압축하면 앞으로 당분간 개각은 없을 것이고 청와대와 야당 사이의 소통은 이전보다 잦아질 것이다 아닐까 싶습니다. 전문가들은 과연 박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경병 성균관대 초빙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요. 거의 2주일 만입니다. 오늘이 2주째 되는 날이니까 어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사 보도편집국장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예정보다 시간을 좀 길게 했기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질문이 아무래도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현안 중에서 어쨌든 총선 결과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평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뭐 이미 그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이 당시에 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예. 어떤 총선 결과를 그 민심을 이제 네.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맥락에서 어제도 일단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소통도 강조하시고 협력도 강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야당하고의 대화, 정례적인 그 대표 회동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약속을 하셨고. 네. 뭐 그대로 이제 진행은 되고 있으나 네. 그 사실은 조금 응답이 늦은 감이 없잖아 있다. 예, 예. 그런 이제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어제 사실은 좀 더 그 대국민 메시지 부분에서 예. 그래도 조금 그 국민에 대한 그 사과, 네. 반성 예. 그런 것에 조금 더 중점이 더 주어졌더라면 좋지 예. 않았을까. 그런데 예. 그거보다는 약간의 그 반박성 예. 발언이 조금 더 많았던 점. 네. 그런 것은 조금 아쉬운 대목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좀 아쉬움이 좀 남아 있다. 특히 이제 양당 체제에서 되는 것이 없어서 3당 체제를 만들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뭐 많은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번 총선을 사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조금 다른 인식인 것 같아서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아니 저는 뭐 정치적 해석으로는 나름대로 의견을 밝히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예. 네.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 3당 체제나 다당제가 있는 거지 예. 대통령제 국가는 양당 체제를 기본으로 합니다. 네. 미국, 프랑스, 대만 이렇게 비롯해서 대통령제 국가들에서는 대체로 양당제죠. 예, 예. 그리고 다당제가 되었다는 것은 예. 집권 여당이 그 국민의 선택을 못 받은 걸로 받아들여야죠. 예, 예. 잘못 받아들이신 거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아니 그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 심판 아니냐 이렇게 거듭된 질문을 했더니 뚜렷한 답이 없더라고요. 뚜렷한 답이 없인 게 아니고 예. 답답함으로 호소하셨죠 오히려. 답답함으로.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예. 기가 막힌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대목에서 아마 국민들이 조금 좀 의아해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 과거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 해먹기 좀 힘들다 예, 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예. 그거하고 상당히 좀 그 맥락이 유사한 그런 발언이란 말이죠. 예, 이게, 예. 이게 뭐냐면 국민들은 어찌됐건 국정의 총괄 책임자가 대통령이고 네. 그래서 국정 수행을 잘 못한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총선에서 평가를 나름 이제 내려준 예, 건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저 예. 책임질 일 별로 없어요라고 예, 지금 예. 이야기한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네,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하나 좀 이제 걸리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또 가장 또 분개를 해가지고 철퇴를 내렸던 것이 결국 친박 공천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국정을 자기주도적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당까지 장악을 하려고 한다. 그건 아니다. 네. 오히려 야당하고 소통 더 해라. 네. 또 여당하고도 소통을 강화하라. 예. 이런 맥락에서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이제 결과를 내준 건데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이 어저께 뭐라 그러셨어요? 친박은 만든 적이 없으시다라고 예, 얘기를 예, 하셨습니다. 예. 원초적으로 저 아무 잘못 없어요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다는 예. 거예요. 자 그런 대목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과연 저런 대목에 대해서 흡족해 할까? 예, 예. 저는 계속해서 사실은 이런 형태보다는 그래도 대국민 담화를 내놓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 예. 국민하고 직접 소통하시는 게 필요하시지 않겠느냐라는 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네, 네. 여전히 그 대목은 좀 한 번 더 고려를 해보셔야 되겠다. 예. 좀 더 진솔한 대국민 담화 예.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총선이 끝난 다음에 청와대 개편이라든지 인적 쇄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경제나 안보가 불안한 상황에서는 그럴 여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뭐 나름대로 대통령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신 것 같아요. 청와대와 정부 둘로 나눌 수가 있을 텐데 예, 예.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다 그대로 가겠다. 예. 근데 제가 볼 때
그 이번 정권 총선이 정권 심판론이었거든요. 예, 예. 정부 여당에 대한 부분인데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분명하게 나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여당은 여당대로 이제 당 차원에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정부 부문인데 사실 저도 그 선거의 승패 여부를 떠나서 네네. 그 대체적인 국가에서 내각을 개편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한번 임기를 시작하면 같이 해서 정책의 지속성과 그렇죠. 서로의 팀워크를 중시하는 거기 때문에 예, 예. 그렇지만 청와대는 다릅니다. 네. 청와대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해서 이번 총선 참패의 결정적인 원인은 공천 파동의 보이지 않는 손이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리고 그동안의 사실 공천 문제 또 선거 운동 과정에서 잘못한 점 이런 점도 있지만 예, 예. 국정 지금까지 이어진 전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 점에서 이 정부는 청와대가 주도해 온 게 눈에 두드러지거든요. 네, 네. 사실 장관은 거의 존재감이 없다 그랬지 예, 않습니까? 예. 그림자 장관이라 그랬지 예, 예. 않습니까? 그렇다면 청와대의 책임이 정확하게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언론이나 국민 전반에서 거론되고 있던 인물들에 대해서 예, 한번 예. 그 개편이 필요하지 않는가 네, 생각은 네. 해봅니다. 그 총선 이후에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서 지적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어떤 입장이 나올까 했는데 일단은 개편에는 선을 좀 그은 결과로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또 야당과의 연립정부론 얘기가 한참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생각이 좀 다른 사람끼리 되겠느냐? 사실 뭐 맞는 말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소야대 상황이 임기 초반의 상황이라 그러면 예, 예. 연립 정부를 해서라도 이제 국정의 동력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시기는 아니다. 예. 개각도 역시 선택일 수는 있으나 필수사항은 아니다라고 예, 저는 예. 생각을 하거든요. 예. 자, 그러나 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청와대 인적 쇄신 부분은 이거는 필수사항이다. 예, 지금. 예. 그러니까 이번에 어찌됐건 공천 관련 과정에서 청와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라고 하는 여러 정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예. 국민들이 사실은 이번에 좀 가장 유심히 지금 보고 있는 대목이 그 대목이에요. 예, 예.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더불어서 청와대 인적 쇄신 카드가 좀 빨리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예.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언론인 간담회를 이제 갖긴 했으나 예. 저기서도 사실은 국민들이 원하는 해답을 내놓지 않았다. 기대했던 답만큼은 나오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그 정윤회 감찰 문건 논란 당시에 그 청와대 인적 쇄신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걸 굉장히 찰필 미루다가 여론에 밀려서 지지율이 막 하락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때 이제 단행했던 바가 있는데 예, 예. 그때처럼 이번 같은 경우에도 좀 실기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예. 물론 이제 청와대 참모진들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래도 의존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기 예. 때문에 뭐 좀 자기 자식 이렇게 쳐내기가 쉽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국민들이 사실은 신호를 줬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하셔야 된다 빨리.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더 예, 붙여도 예. 되겠습니까? 예, 예. 이상돈 그 국민의당 당선자가 예, 예. 나름대로의 정치적 소견을 밝힌 것 같은데 예. 제가 볼 때는 국민의당의 입장에서 삼당 체제에서 입지를 넓히려는 제안으로는 이해를 하는데 예, 예. 대통령 돼서 연립 내각 형태의 연정은 예, 예. 제가 볼 때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예. 통상 의원 내각제 국가들에서 그렇죠. 일본, 미국, 영국이 전부 연립입니다. 예, 예. 연립 정부를 구성을 합니다. 예, 예. 의석수를 50% 1% 이상 구성을 해서 내각을 형성을 하면은 네. 정권을 갖게 되고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 네. 말이 되는데 대통령제는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한 다음에 일관되게 국정 운영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좀 성립하기 어렵고 예, 예. 다만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전국에 있어서 1990년 당시에 민정당, 통일민주당, 자민련이 평화민주당을 빼고 예, 예. 3당 합당을 하면서 218석 거대 여당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예, 예, 예. 그러면서 민자당이 됐는데 그런 형태의 정치적 변형은 있을 수 있는데 네. 정당 간의 그 합종 연행이죠. 네, 그런데 네. 그 당시에 굉장히 여론의 비판을 크게 맞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뭐 이란을 좀 다녀오기로 했는데 다녀온 뒤에 어쨌든 정례화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야의 반응이 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이 여야 대표와 3당 대표와 이 대화를 좀 정례화해서 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어떤 좀 국정 운영 스타일에도 좀 변화가 좀 있을까 기대할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지금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이제 됐다라고 이제 예, 봐야 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까지는 그래도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 이상을 이제 점하고 있었고, 예. 그러니까 지금 원 국회 자체를 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위치에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는 그런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야 이렇게 더민주하고 직접 협상을 하든지 예. 아니면 국민의당의 협조를 얻든지 어떤 형태로든 지금 야당들의 도움을 얻지 않고서는 예. 법안 하나도 통과시키기가 좀 힘들어진 그런 네, 그 국면이다. 자,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 입장에서 뭐 정부 법안들 통과시키려고 의도를 하신다 그러면 네. 야당은 이제 설득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본인 마음은 그냥 일괄 처리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일사천리로 처리하고 싶을지 모르겠으나 네. 이제 그것이 힘들어졌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그 남겨놓은 법안들, 예. 경제 활성화 관련해서도 지금 법안 하나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네. 나머지 다 지금 통과가 된 상태고 이제 노동개혁 관련한 것이 이제 가장 현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역시 최대한 야당하고 지금 접점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 국면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지금 글쎄요, 그러니까 의석이 이번에 많이 줄면서 지금 당내 그 논란이 굉장히 심하기 네네. 때문에 당분간 그 정책 기능이 상당히 좀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예.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은 그 야당 대표들하고 만나서 네네. 그러니까 모든 현안들을 타결짓는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좀 더 접촉을 좀 늘리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접촉면을 넓힐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 이런 부분이겠군요. 알겠습니다. 어제 당선인 워크숍 전 새누리당 상황도 좀 짚어볼까 합니다. 일단 그 90도 인사로 사죄를 좀 하긴 했는데 어제 그 모습 어떻게 좀 보셨나요? 뭐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이번 새누리당의 선거 이후에 네. 첫 번째 공식적인 그 반응이 나오는 예, 예. 자리였습니다. 예, 예. 그런데 무엇보다도 친박, 비박 문제의 당내 정파적인 문제가 모든 총선 참패라든지 그 이후에 불거진 문제의 근원인데 예, 이 예. 부분에 대해서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뭉뚱그려서 그냥 국민에게 사과와 반성을 한다고 인사는 했습니다. 예, 예. 그나마 그 부분은 뭐 나름대로 받아들인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은 네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이제 네네. 이제 어떻게 하느냐는 부분인데 예, 예. 제가 볼 때는 국민의 바람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네네. 친박 해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만은 사실 친박이 그렇게 가닥을 잡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의 약간의 수세적인 국면을 일단 피하고 보자. 예. 그러면서 서서히 한 분 한 분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어떤 본인의 정치적 입지만큼은 너무 밀리지 않는 선에서 예, 그 예. 대응해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 예, 예. 반면에 제가 오히려 더 실망스러운 것은 네. 비박이라든지 중도 또 쇄신적인 그동안 네네. 그 발언을 해온 분들인데 예. 이날 내용에서 그다지 보이질 않습니다. 존재감이. 예. 제가 볼 때 지금 처음서부터 예. 명확한 정치적 입장, 특히 당의 변화와 쇄신에 대해서 네. 분명한 원칙과 그 내용적인 방법까지 밝혀야 된다고 예, 봅니다. 예, 예. 근데 보면은 방법이나 이런 건 보여주지 않고 어제는 성토장만 됐고 싸움만 했다. 이런 결론이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성은 짧았고 싸움은 길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싸움 이후에 대안을 찾는 것도 역시 보이지 않았다. 예. 이게 이제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어제 그 반성은 한 절반 이상은 반성을 전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으로 친박계들이 반성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이번 예. 같은 경우에. 예. 어제 서청원 전 최고만 했어요. 네. 그리고 최경환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안 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미 뭐 언론에도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만 총선 참패 5인방 네.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적어도 이분들은 참석을 하셔서 다 그 반성문을 좀 길게 정말 참회에 가까운 그런 반성문을 쓰셨어야 되는 거죠. 예, 예. 김무성 대표도 참석을 안 하셨잖아요. 예. 그것도 굉장히 전 비겁한 행동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총선 참패와 관련해서 긴 장문의 반성문을 이제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약간의 다툼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 예. 그러고 나서 논의를 집중해야 될 것은 예. 역시 그럼 앞으로 당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예, 예.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친박계 해체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뭐 친박계 해체 선언이라도 전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자, 하고 자, 해체 선언 이후에 그러면 당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그 부분. 예, 예. 당을 쇄신하고 혁신하고 하는 과정에서 차기 비대위원장을 어떤 분을 모셔와서 예, 예. 정말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금 사실 확 바꾸겠다고 지난번에 총선 과정에서도 막 큰절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네. 그럼 거기 합당한 행동들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어제 보인 모습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싸움만 하시다가 한 3시간 정도 하다가 지치니까 그냥 헤어지신 거 아니에요. 예, 예. 더 해야 되는 거죠. 밤을 새워서라도 사실은 해서 뭐 대안까지 어느 정도는 가닥을 잡고 헤어지셨어야 되는데 네. 그것조차도 제대로 안 했다. 예. 자,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분들 아직까지 여유가 좀 있네. 예. 친박계들 여전히 좀 반성 안 하고 있네. 예, 이렇게 예. 지금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제 이제 새누리당 그 당선인대회를 굉장히 좀 예의주시하고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현안들 해결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데 아무것도 정리 안 하고 나왔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 친박이 벌써 정면 대응에 나선 것 같아요. 예, 예. 이렇게 되면 결론은 제가 볼 때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당에 맡겨둬서는 당내 인사로 맡겨둬서는 답이 안 나와요. 네, 제가 네. 볼 때는 그 외부 인사로 해서 예. 비대위를 비대위원장을요? 구성하는 부분인데 네. 이번에 이 비대위원장은 네. 제가 볼 때 당을 전면 쇄신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할 예. 것이고 그리고 전당대회 급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네. 제가 볼 때 이번 총선 이후에 전당대회는 국민의당을 필두로 해서 거의 늦춰질 걸로 저는 예,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새누리당의 쇄신을 전부 예. 관철시킬 만한 시기까지 네, 네. 전당대회를 늦춰서라도 네. 비대위원장에 의한 변화, 혁신, 쇄신이 뒤따라야 할 거로 보여집니다. 전적으로 공감이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혁신을 한다 그러면 정말 빼도 박도 못할 혁신을 해야 된다. 예, 예. 그러니까 그동안 혁신한다고 했지만 지난번 공천 과정에서 사실은 뭐 혁신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당원 네. 당규조차도 다 무시하고 사실은 뭐 사실상 전략 공천하고 다 한 거 아니겠어요? 네, 네. 자,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다 붕괴를 시켜버렸다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니 앞으로 이제 한다 그러면 시스템을 완전히 재정비해서 새로운 혁신안을 만들어내고 예. 그것을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상태로까지 만드는 것까지 사실은 비대위가 해야 됩니다. 예, 예. 자, 그렇게 본다면 비대위 활동 기간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관계없다. 네, 네. 그리고 당 대표 사실은 이제 차기 당 대표는 이제 그 다음 2017년 이제 대선을 이제 주관하는 그런 예, 예. 인물이 되지 않겠어요? 네, 네. 그 대표는 사실은 조금 늦춰서 예. 제대로 된 분을 뽑더라도 늦지 않다. 당 혁신 방향에 확실히 맞는 혁신 예, 방향에 예. 맞는 인물로 선정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대선보다는 지금 일단 혁신부터 좀 중요하다. 예. 그 말씀을 좀 강조해 주셨는데 더불어민주당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더민주 김종인 대표가요. 어제 배쇼으로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좀 한 말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론과 좀 반대되는 위안부 합의 이행 속도를 내라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위안부 문제는 예. 이게 한일 간의 국제 문제입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국제 문제에서의 양국 간의 합의는 존중되어야 되고 내부 문제로 특히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인해서 갈라지는 건 다르지 않느냐 네. 이런 부분의 차원에서 김종인 대표가 접근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잘해가면 되지 않느냐. 예, 예. 특히 제가 볼 때 위안부 할머니라고 우리가 부릅니다만은 예. 등록된 분이 총 238분입니다. 예, 예. 238명 중에 지금은 워낙 고령이시고 네. 44분이 이제 살아 계시는데 이분들이 예.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그 편안한 생활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예, 예. 그리고 그동안 정부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요. 예. 이 위안부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분들이 참여하는 형태를 취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 과정을 생략하고 뛰어넘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예, 예. 그 바람에 뒤에 뒤틀린 부분이 있고 다만 이 과정에서 그 일부 그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인해서 끼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네, 좀 네. 비판적인 여지가 있다고 봐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한 이 가지만 더. 부분 사실은 좀 정치적으로 좀 짚어볼 대목이 좀 있는 거죠. 예, 예. 이게 뭐냐면 네. 지금 김종인 대표가 전방위 우양우에 나선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경제 관련해서 지금 구조조정 문제로 우양우를 지금 이제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당내 약간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제 외교 문제인데 앞으로 아마 다른 영역에까지 그러니까 안보 영역에까지 아마 그 발언의 수위를 높이면서 우양우를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치고 나오실 가능성이 높고 네. 이건 결국은 본인을 이제 당 대표로서 어떻게 보면 자리 굳히기 차원에서의 그 얘기고 친노 친문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지 예, 예.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저희 뭐 속보 상황부터 좀 살펴볼까 합니다. 국민의당이 새 원내대표의 박지원 의원을 만장일치로 합의 추대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뭐 국민의당에서 그 원내대표 역할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굉장히 좀 많이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박지원 의원이 원내대표 세 번째인데요, 벌써.
사실은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좀 희생해야 될 것이 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은 원래 이번에 당 대표나 아니면 이제 대선 출마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 대표 거쳐서 대선으로 나가는 것이 본인으로서 가장 좋은 정치적인 행보죠. 예. 그런데 다시 또 그 예전에 이미 두 차례나 한 바가 있는 원내대표를 다시 하게 되는데 예. 원내대표라고 하는 그 직위 자체가 사실은 당에서 거의 뭐 심부름꾼이나 다름없습니다. 예. 그리고 온갖 그 복잡한 것들을 다 이제 정리를 해내야 되는 예. 그런 그 중책인데 예. 저는 국민의당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을 저는 한 거다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로써 사실은 캐스팅 보팅 보터 역할 이상의 역할을 좀 기대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저는 네. 봅니다. 네. 자, 제가 보기엔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새누리당도 그렇고 더민주가 굉장히 좀 다급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 여겨지고요.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원내대표도 급을 좀 높여야 되는 그런 국면이 지금 된 거 아닌가. 예. 저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런 것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원내대표가 결국은 정책 대결을 하는 그렇죠. 자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동안 19대 국회가 사실 굉장히 무능력한 면을 많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뭐 이 19대 국회에서의 원내대표들이 상대적으로 좀 취약했다라고 보거든요. 예. 개인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 정책 역량은 굉장히 약간 좀 떨어지는 면이 없잖아 있었는데 예. 이 박지원 의원이 국민의당의 원내대표가 됨으로 해서 예. 사실은 이제 새누리당과 그 더민주의 원내대표도 실력이 있는 분들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예. 국회가 정책적으로 전체적으로 능력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협상 상대인 새누리당이나 더민주로서도 어쨌든 좀 굉장한 경륜을 가지신 분이 왔기 때문에 어떤 분을 해야 될까 싶은데 더민주 같은 경우도 보면은 김부겸 당선인 추대로는 이야기가 좀 나오곤 있긴 하더라고요. 뭐 워낙 시기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의장단 또 원 구성 예. 그리고 초기 정책 의제 뭐 전반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예. 사실 박지원 이제 의원께서 원내대표가 되면 네. 새누리당이나 더민주에서 네.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3당 이상의 원내대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이분으로서는 원내대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 번째인데 예. 사실은 본인으로서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선택으로 봅니다. 제가 볼 때. 만족스러운 선택이다. 예를 들어서 유승민 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 그 당 대표로서 당직을 구성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는 국회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예. 원내 부대표단, 원내 대표단이라고 그래서 부대표들을 한 10여 명의 현직 의원들로 해서 구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친 박지원 세력 형성에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아, 예. 그런 점도 있을 것이고 예. 또 이분이 그 저는 당론을 나름대로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역량이 있잖아요. 예, 정치력이. 예. 그런 점에서 뭐 그 역할은 충분할 것이고 반면에 그 말은 새누리당이나 더민주는 고민이 한층 더 늘어나는 거죠. 예. 무엇보다도 원내대표를 선출할 때에 네. 정치적 역량, 박지원 국민의당 새 원내대표를 상대할 네, 인물을 선정해야 되는 문제가 이제 예. 현안이 되겠죠. 예. 지금 보면은 안 그래도 지금 당 대표보다는 3당 체제에서는 원내대표 역할 무엇보다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국민들이 황금 문화를 좀 만들어 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국회에 좀 제대로 일하라고 지금 이제 엄명을 내린 거고 네.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당이 제대로 응답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새누리당하고 더민주도 이제 뭐 정치 구도 적당히 생각하고 뭐 선수가 이제 적당히 됐으니까 원내대표 할 차례 됐으니까 해야 된다. 예. 이거가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박지원 의원이 정치력 면에서도 뭐 거의 이제 구당급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예. 정책적으로도 이분이 상당히 그 경험이 많아요. 예. 그리고 뭐 국회의원 선수도 좀 많이 되지만 예. 과거에 청와대 비서실장도 하셨고 또 그렇죠. 국정원장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 국정을 거의 꿰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지간한 분들이 오셔가지고는 상대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네. 정치적인 부분을 떠나서 네. 정책적으로 일단 그 대결이 안 될 거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사실은 김종인 대표도 좀 상당히 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게 보면 원내대표는 정말로 이 정책 역량이 뛰어나면서 정치력이 있는 분들을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지금 아직까지 여야에서 지금 거명이 되고 있는 분들 어떻게 좀 꼽아 보실 만한 분 계실까요? 아니요, 저는 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얘기는 안 하는데 지금 네. 현재 거명되는 분들도 급이 조금 오히려 약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렇군요. 끝으로 좀 잠깐 좀 시간이 남았는데 뭐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볼 수 있을까요? 어쨌든 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전당대회 연기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좀 정리를 좀 하는 게 좋을까 싶습니다. 지금
예. 예. 더민주는 제가 예. 볼 때 당에 우리가 흔히 뭐 대주주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네네. 압도적인 정치 세력과 대표자가 있습니다. 네네. 지난 그 더민주 때보다 네네. 훨씬 강화된 네. 그 친노 특히 친문을 중심으로 한 친노 정당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그 뭐 압도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는 네. 그 지배주주는 예. 그 문재인 전 대표입니다. 예. 이분의 결심에 따라서 네. 또 친노가 움직이고 나머지 여론 형성이 될 텐데 예. 사실 김종인 대표와의 서로 간에 그 정치적 수사를 둘러싸고 여러 갈등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네네. 정치적 이해란 게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종인 대표를 쳤을 때에 네. 문재인 전 대표나 친노가 입지가 있느냐는 부분이에요. 예. 저는 그런 점에서 뭐 이런저런 상황이 있고 짚어질 정치적 뭐 절차나 내용은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예. 결론적으로는 그 김종인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네. 그 연장해 가는 네네. 당연히 전대 연기로 방향을 받아서 일단 그 급한 상황은 비껴가려고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5월 3일 날 다음 달 3일이죠. 당선자 당무회 연석회의에서 전당대회 시기를 결정한다고 하니까 이 상황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경병 성균관대 초빙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